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하죠. 자, 치아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 거라 그만큼 더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자, 하지만 치아 역시 신체의 일부다 보니 이 노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치아의 노화를 어떻게 예방하고 치아에 손상이 왔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아야 우리의 치아를 또 젊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경서 치과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경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한번 이 치아나 잇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실은 그게 좀 속도가 붙는다고 하잖아요. 자, 치아가 나이 들 때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오늘 먼저 설명 듣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예. 먼저 치아가 나이가 든다고 하면은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치주 질환일 것 같아요.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은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뼈가 점점 내려앉으면서 뿌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뿌리가 드러나다 보니까 치아가 조금 이제 외모로 봤을 때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외모를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치아가 짧아졌을 때, 웃을 때 치아가 덜 보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되는 외모를 가지게 되시는 거거든요. 치아가 계속 오래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마찰에 의해서 치아가 마모가 되고 평평해지고 깨져나가면서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치아가 마모된다는 거 정확하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어떤 현상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자동차 타이어를 예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오랫동안 주행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안쪽에 굴곡진 면들이 있는데 점점 평평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예.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치아는 짧아지게 되는데 하루에 3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15분 동안 식사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년이면은 약 100만 회에 달하는 저적 횟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큰 힘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마찰을 주다 보니까 치아는 점점 짧아지면서 평평해지고 그리고 구멍이 패이고 깨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정말 이 타이어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는 표현이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신체 일부 중에서도 매일 쓰니까 그만큼 더 치아 건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또 노랗게 변색이 되는 이유도 치아가 마모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제 보통 요거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아의 어떤 안쪽의 구조물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은데요. 먼저 치아는 바깥쪽에 이제 외부 껍질이라고 해서 약간 하얀색을 띠면서 투명한 껍질이 감싸고 있고 그 안쪽에는 속살인 덴틴이라는 성분이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예. 그 안쪽에는 이제 신경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양치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던가 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에나멜 부분이 점점 깎여 나가면서 얇아지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노란 속살이 점점 비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에나멜 두께가 얇아지면서 안쪽에 있는 노란 속살이 비쳐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는 현상도 있겠지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도 모르게 좀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치아를 마모시키게 하는 원인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저희가 많이 예를 드는 거는 이갈이 습관이나 이를 악무는 습관 때문입니다.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저작 횟수 이외에 마찰을 늘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모를 더 가속화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수면 중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거는 뇌 쪽에 있는 보호기전이 전부 다 꺼진 상태다 보니까 거의 약 6배에서 7배 정도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치아를 빡빡 갈아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모를 가속화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탄산음료나 신음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산성분이 치아에 닿게 되면은 점점 표면을 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같이 저희가 저작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양치질까지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바닥에다가 약품을 처리하고 솔로 빡빡 문대는 것처럼 굉장히 치아를 빨리 깎여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이 식전에 혈당 다이어트 그래서 왜 좀 뭐 사과 식초 마시는 게 좀 유행처럼 번졌는데 네. 그런 것도 좀 마모시키는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크게 안 좋은 습관이고요. 예. 이거를 사실 꼭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꼭 네네. 드셔야 된다라는 분도 있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제 뭔가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한번 2번 정도 헹구는 거 이런 네. 거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예, 뭐 빨대로 마셔라 뭐 이런 조언도 있긴 했던데 좀 맞습니다. 헹구는 방식. 네, 헹구고 예. 빨대로 마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입안에 이제 치아 위에 머물러져 있는 산 성분을 시간을 줄여주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 칫솔질을 또 잘못해도 치아가 마모된다고 하던데 심하면 이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것까지 겪게 된다고 하던데 어떤 걸까요? 네, 먼저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치아 목 부분에 생기는 마모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예. 일단 에나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목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얇아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옆으로 빡빡 문대서 양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얇은 에나멜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속살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치경부 마모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안쪽에 속살이 드러난 순간부터는 이제 너무 연한 속살이다 보니까 양치를 할 때도 마모 속도가 굉장히 극심하게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아가 마모되거나 부식됐을 때 또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좀 효과적일까요? 일단 마모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약간씩 패인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예. 했을 때는 단순하게 거기 드러난 속살만 이제 보강해주는 형태의 레진 치료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치아도 평평해지고 짧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점차 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패턴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라미네이트가 이제 심미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씹는 면에 올라가는 라미네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라미네이트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능적 라미네이트로 치아를 젊은 형태로 이제 다시 굴곡진 형태를 맞춰서 복원해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속살이 50% 이상 많이 너무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크라운 진료라고 해서 360도를 감싼 형태로 보강해줘서 다시 젊은 치아로 복원해주게 됩니다. 예. 이 치료를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실은 제일 좋잖아요. 치아 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씹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질긴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질긴 음식들을 이제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먹는 횟수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작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모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갈이 습관이나 이를 악물고 있는 습관이 있다라면은 요거를 수면 중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습관적인 거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수면 중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뇌 쪽에서 오는 신호 때문이다 보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밤에 장치를 물고 자서 장치가 이 대신에 갈려나갈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를 가는 힘을 줄여주는 턱보토스를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 음식이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도 마모를 굉장히 극심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양치하는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 음식 때문에 치아가 표면이 흐물흐물해지고 다시 타액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30분 정도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후 적어도 30분 후에 양치를 하시는 거, 그거를 꼭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또 어떤 그런 트렌드 때문에 신음식을 먹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30분 후에 양치할 거 좋은 습관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건강한 치아 생활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치아 마모에 의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좋은 습관들만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지금 저한테 필요한 진료가 어딘지 아니면 지금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시고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신다면 젊은 치아를 이제 큰 비침습적으로 치아를 조정해서 이제 다시 수복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꼭 지켜주시면 건강한 치아를 젊은 치아 꼭 오래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 100세 시대에 참 중요한 또 건강, 치아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 하나가 목주름과 치아라고도 하죠. 그만큼 치아의 노화 또 중요한데 치과 검진을
미리미리 정기적으로 받는 거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치아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방법까지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